암호 알고리즘 중에 이제 대칭 암호 알고리즘의 내부 모습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데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 데스는 77년도에 표준이 됐는데 이제 유효기간 10년으로 시작했지만 10년이 지난 뒤에도 문제가 없어서 10년을 연장했지만 그 10년 두 번째 연장한 때 이제 키 길이가 너무 짧다는 문제가 이제 그 당시에 컴퓨팅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짧다는 이제 문제가 생겨서 새로운 표준을 이제 만들어야 됐고요. 그래서 그 과도기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다양한 알고리즘, 표준이 아닌 알고리즘들을 많이 썼었고요. 그 중에 하나의 대안으로 썼던 게 이제 트리플 데스라는 겁니다. 데스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해가지고 키 길이를 이제 늘리는 거죠. 근데 이 데스는 그런 키 길이가 짧다라는 문제도 있지만 이제 소프트웨어로 구현하기에 약간 번거로운 그런 소프트에 적합하지 않다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표준을 만들게 됐는데 이제 이런 새 표준들을 만들 때 이제 최초 데스하고 달리 요즘은 표준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표준화 기구에서 뭐 어떤 연구진들을 모아가지고 전문가들 모아서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공고를 냅니다. 우리는 이런 새로운 표준을 제정하고 싶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누구든지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7년도에 이제 그 Call for Proposal이라고 제안 요청이 이제 나간 거죠. 이런 새 표준을 우리가 제정하고 싶은데 제안해라. 그래서 그때 요구사항이 블럭 크기가 128비트고 키 길이는 128, 196, 256을 지원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최초 그러니까 데스는 블럭 크기가 64비트였고요. 키 길이가 56비트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키 길이를 이런 식으로 3개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의미는 혹시 나중에 128비트가 부족하다. 이제 컴퓨팅이 발전해서 그러면 새 표준을 또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제 196, 256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이 알고리즘 그대로 둔 상태에서 왜냐하면 이 알고리즘은 3개 키 길이를 다 지원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그 AS는 블럭 크기가 128비트, 키 길이도 128비트인데 언제든지 128비트 대신에 196이나 256을 쓸 수가 있고요. 여러 개가 제한되는데 총 몇 개가 제한되는지 모르겠지만 총 1년 이제 그 받아가지고 그 받은 것 중에 15개를 출연했어요.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출연했는데 요게 이제 15개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떨어진 게고 5개, 그 다음에 이제 그 15개 중에 5개가 이제 또 걸러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선택이 됐는데 요 15개 중에 보면은 요 크립톤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요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제안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제안한 것도 15위까지 안에는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최종적으로 5개가 이제 후보로 선정이 됐는데 이제 마스는 IBM에서 제안한 거예요. 페스탈 구조를 하고 있고요. 데스와 똑같은. 그 다음에 RC6은 이제 리베스트라고 하는 되게 또 유명한 MIT 교수인데요. RSA를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제안했고 얘도 페스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펀트라고 하는 거는 로스 앤더슨이랑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영국 캠브리지 대학 교수거든요. 되게 또 유명한 분이고요. 그 다음에 투피쉬라는 얘도 이제 페스탈 구조인데 얘는 브루슈나이더라고 또 되게 유명한 암호학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5개 중에 린제달이라는 거 빼고는 되게 저명하고 유명한 사람들 또는 기관에서 제안한 거예요. 근데 실제 채택된 거는 이 네 분의 것들이 아니라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제안한 것이 아니라 요
벨기에에 있는 요 두 사람이 제안한 거를 했어요. 요 두 사람은 그 당시 석사 학생이었어요. 석사 학생. 대단하죠. 석사 학생이고 지금은 이 중에 한 분이 교수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으로 선택된 게 요 두 사람이고요. 이 두 사람이 자기네들 이름을 따가지고 린저달이라고 했는데 이제 저 알고리즘을 이제 AES라고 불리고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리고 저 린저달 알고리즘은 또 페스탈 구조가 아닙니다. 이 다섯 개 중에 서펀트하고 린저달은 페스탈 구조가 아니었는데 그 아닌 린저달이 이제 최종적으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이제 128비트짜리 두 개, 그러니까 블럭 크기도 128비트, 키 길이도 128비트 있는 애는 이제 이런 식으로 11개, 11라운드가 되겠고요. 아까 보시면은 196, 256, 키 길이가 있는데 저 키 길이가 늘어나면은 이제 이 라운드가 더 늘어납니다. 라운드가 더 늘어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꼬우는 거 없이 쭉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서브스티션 바이트나 이런 것들 비슷한 것들을 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수학적인 비트 연산이 아니라 수학적인 연산을 가지고 해요. 근데 이 수학적인 연산을 우리가 곱셈이나 이런 거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비트 연산으로 구현할 수 있는 수학 연산을 갖고 이제 이 그 암호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매우 단순하고 소프트웨어로 만들기도 뭐 수학 연산을 쓰고 있지만 다 비트 연산으로 구현할 수 있는 수학 연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프로그래밍하기도 쉽습니다. 내부적인 건 자세한 건 안 보여 설명은 안 하고요. 그리고 이 AS는 또 구현할 때 각 라운드에서 하는 일을 매번 새롭게 계산 형태가 아니라 다양하게 사전 계산을 해놓고 저장해 놓고 빠르게 또 구현하는 여러 가지 최적화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AS를 구현할 때 그런 게 있고 인텔은 2008년도부터는 이제 인텔 칩 내에 이 AS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그 명령어들을 그 기계어 명령어들을 내부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 인텔 그 CPU들 여기 안에는 AS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연산들, 빠른 연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AS는 현재 이제 표준적으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국내도 국내 표준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굳이 국내 표준을 이것도 만들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국내 표준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문제가 지난번 한번 설명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국내 표준을 뭔가 새로 만들면 이 국내 표준 알고리즘들은 이제 전 세계에 널리 쓰이는 소프트웨어 같은 데에 또는 라이브러리에 예를 들면 자바 라이브러리에는 AS가 들어있죠. 근데 우리나라 표준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또 이렇게 사용하기가 어렵고 그런 면에서 브라우저들도 이제 이 AS는 자체적으로 그 사용하는 암호 라이브러리에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브라우저에서 다양한 암호 연산들을 해야 되니까 기본적인 암호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이제 AS 그 브라우저들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거기서 국내 표준을 쓰게 되면은 이제 브라우저가 자체적으로 있는 그 소프트웨어에서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했냐면은 이제 그 외부적으로 그 연산들을 수행해야 되는 그 플러그인들, 그 액티브엑스 같은 걸 이용해서 만들게 되는 거고, 그 액티브엑스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공인인증서 관련한 문제들이 많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인인증서를 만들 때 이제 여러분들의 개인 키를 이제 패스워드 기반에서 암호화하는데 이 패스워드 기반한 암호화를 국내 표준 암호 알고리즘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 표준 알고리즘은 이제 기본적인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라이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동작을
안 하는 거죠. 동작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만들고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호환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그냥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알고리즘을 쓰게 되면은 이제 쉽게 확장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뭐 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블럭 방식의 암호화인데 이제 그 스트림 암호도 최근에 와서는 이제 많이 쓰여지고 있고요. 이 스트림 암호는 XOR 연산을 이용해서 암호하는 그런 암호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가 이제 이쪽하고 저쪽이 똑같은 키들을 만들어서 XOR 해야지 그 암호화된 거를 풀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필요한 그 길이는 메시지 길이와 똑같은 길이의 키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런 키들을 우리가 매번 새롭게 만들어서 서로 교환할 수는 없으니까 똑같은 지금 AS와 비슷한 수준의 128비트 키를 서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서로 갖고 있는 키를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암호화할 때 그 암호할 때에 XOR 해야 되는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 만들어내는 거를 우리가 그 봤던 암호 모드인 CTR 모드처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별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게 이제 이런 스트림 암호 방식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림 암호 방식은 키가 있지만 이 키를 이용해서 이제 메시지와 XOR의 실제 키 스트림을 만들어내게 되겠고요. 그러면 저쪽에서도 그 똑같은 걸 만들어야 되니까 그 만들 때 썼던 초기 값을 주게 돼요. 그게 IB 형태로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쪽 사람도 이제 얘를 만드는데 얘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이제 키와 이제 좀 이 표현이 좀 그런데 K 프라임이라 합시다. 그러면 얘는 이 메시지와 똑같은 길이가 돼야 되겠죠. 근데 얘를 이용해서 얘를 만들어야 되는데 양쪽에서 만들어야 되고 양쪽은 다 K를 갖고 있죠. 그러면 한쪽에서 IB를 써서 이제 K 프라임을 만들고 수신한 데는 이제 보낼 때 IB와 C를 같이 얘한테 보내는 거죠. 그러면 얘는 IB를 이용해 가지고 요 K 프라임을 구해 가지고 요 C에다가 K 프라임을 XOR하면 M을 얻어내는 그런 형태가 이제 스트림 암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방식에서도 IV를 똑같은 걸 쓰면은 똑같은 게 나오겠죠. 똑같은 게 나오면 이제 C와 또 C 프라임을 XOR하게 되면 M과 M 프라임을 XOR한 그 형태가 되니까 되게 안전성이 안 좋죠. 그래서 항상 다른 IB를 선택해야 되겠고, 그렇지만 이 IB는 항상 그렇듯이 랜덤하게 생성을 합니다. 근데 랜덤하게 생성하면은 또 우연히 같은 걸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또 스트림 암호화에서도 키를 자주 갱신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IB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가 8장까지인데 지난 시간에 코드로 암호 라이브러리를 잠깐 소개했는데 이 슬라이드의 내용을 조금만 이제 좀 설명드리고 구장 내용을 조금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바 암호 라이브러리가 우리가 사용하기 좀 편한 라이브러리 되겠죠. 뭐 C++는 뭔가 표준의 그 자기 자체적으로 암호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지는 않고요. 파이썬은 또 파이썬 자체는 없지만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암호 라이브가 있기 때문에 걔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면은 파이썬에서도 이제 암호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바는 자체적으로 그 모든 많이 쓰는 그 암호
알고리즘들을 다 구현해 놓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없는 것들도 많은데 이제 없는 것들을 만약 알고리즘을 쓰게 되면은 이제 별도 제3의 암호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고, 내가 직접 구현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 잘 구현되어 있던 것들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자바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에 가면 어떤 그 알고리즘들을 제공하고 있고 어떤 암호 모드를 제공하는지를 이제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건 있어요. 기본적인 건 있지만 조금 어, 어, 자주 안 쓰이는 것들, 근데 내가 또 필요할 수 있는 것들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또 뭘 쓸 수가 있냐면은 가장 유명한 게 제가 알기로는 바운시 캐슬이라는 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설치해 가지고 쓰시면 이제 여기에는 거의 없는 것 없이 다 있습니다. 유명하지 않은 암호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국내 표준도 다 돼 있고 막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표준 라이벌이 없는 이제 자바에서 뭔가 쓰고 싶으면 요거를 설치해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기본적으로 이제 얘네를 사용하는 방법은 내가 어떤 암호 알고리즘을 쓰고 싶으면은 그 암호 알고리즘이 구현되어 있는 객체를 생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뭐 해시를 하고 싶다. 그럼 샤1, 샤256, 샤3, 256 뭐 이런 이름을 주면 되겠고, 이 이름들은 어떤 이름을 내가 써야 되는지는 여기 가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가지고 이제 내가 암호 알고리즘 갖고 온 다음에는 그 암호 알고리즘을 뭐 초기화, 조금 더 초기화를 해줘야 될 수도 있고요. 해시 함수 같은 경우는 뭔가 초기화를 할 필요 없이 이제 그, 그 입력값을 줘서 해시값을 계산하면 되겠고요. 또 입력값을 한 번에 줄 수도 있고 좀 나눠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해시 함수, 이제 맥 대칭 암호 알고리즘,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전자서명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이제 그리고 기본적인 예제들은 자바의 경우는 제가 만들어 가지고 올려놨으니까 혹시 나중에라도 이 자바 갖고 암호 라이브를 써서 뭔가를 해야 되면은 제가 드렸던 올려놨던 걸 갖고 계시다가 버리지 마시고 갖고 있다가 한번 필요할 때 구글링해도 잘 안 나와. 그래서 이제 뭐 요즘은 또 나올 수도 있겠다. 근데 하여튼 예전에는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이 자바 샘플 예제들이 크립토 쪽으로. 그래서 그거를 좀 써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또 가서 또 구장 설명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은 이제 요 파이크립토 돔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설치하고 나면 이제 그 파이썬에서 각종 암호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가지고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사용법들은 다 여기도 온라인 그 API 헬프 파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서 쓰시면 돼요. 제가 파이썬 코드도 올려드렸나? 안 올려드렸나? 자바만. 아, 파이썬도 제가 만들어 놓은 샘플들이 몇 개 있어서 그것도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필요하신 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갈 길이 멀어서 조금만 더 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이제 8장 노트에서는 암호화 모드와 그러니까 대칭 암호 알고리즘 쓰는 암호화 모드와 대칭 암호 알고리즘의 이제 내부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이제 요 9장 노트에서는 나머지 4개 해시, 맥, 공개 키,
그 다음에 전자서명 알고리즘의 좀 내부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해시 함수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 해시 함수가 갖춰야 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충돌 회피성이에요. 그럼 어떻게 충돌 회피되는 해시 함수를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거가 되는데, 이제 연구를 했겠죠.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이걸 연구를 해가지고 머클과 댐가드라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게 되면은 이제 그 충돌 회피 해시 함수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은 충돌 회피 함수가 있으면 얘를 이용해 가지고 큰 길이의 메시지를 입력받아서 충돌 회피를 해주는 함수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은 요 N1이라는 우리 데이터 있잖아요. 요 데이터를 해시해야 될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를 어떤 블럭 단위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이 IV 값을 초기 값을 바꿔요. 그리고 또 그 바뀐 초기 값과 M2를 이용해서 또 값을 바꾸게 되겠고요. 이거를 반복적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출력을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 IV 값의 길이가 최종적으로 나오는 값의 길이와 똑같아지고요. 맨 마지막에는 이제 이런 채우기를 해줘야 됩니다. 채우기를 해줘야 안전성에 이게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요렇게 채우기를 이런 식으로 64비트를 이용해 가지고 메시지의 길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2의 64승 길이보다 커지면 또 안 되는 거죠. 근데 2의 64승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거니까 뭐 웬만한 길이의 메시지들은 다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의 채우기하고 블럭 방식의 암호에서 쓰는 채우기하고는 조금 그 용도가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블럭 방식의 암호화에서는 그 나중에 복호한 다음에 채워진 부분을 올바르게 제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는 제거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A라는 사람이 메시지를 그 해시하는데 이렇게 해시하고 채우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똑같은 메시지를 해시했는데 채우기를 다르게 했어요. 그러면 해시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지겠죠. 그래서 해시 값이 일치하기 위해서는 늘 표준적으로 똑같은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럭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우기는 필요한데, 이제 이 채우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정된 이제 정해진 메시지 길이를 넣어서 이제 메시지 길이를 넣지 않게 되면은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는 거예요. 또 작은 메시지와 큰 메시지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길이가 중요하고, 여기서는 나중에 얘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 해시할 때 똑같은 채우기를 써야지만 이제 결과가 같아지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머클 댕가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면 충돌 회피 함수가 된다고 했는데, 그럼 요 조그만 애는 어떻게 하면 충돌 회피 함수를 이런 조그만 애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 그래서 그거는 요 또 데이비스와 메이어라는 사람이 이제 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하면은 충돌 회피 해시 함수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와 애치되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키로 메시지를 암호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해시에서는 메시지를 이용해서 어떤 값을 암호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로 만들게 되겠고, 이제 그 현재 SHA-3 전에 나온 것들은 다 이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머클 댐가드 구조이고, 내부적으로 블럭 암호화를 써서 이제 그 해시 함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표준인 또 샤를 소개를 하면은, 얘는 93년도에 표준으로 발표했고요. 발표하자마자 문제점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발견돼 가지고 금방 95년도에
개선된 버전이 SHA-1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SHA-1은 길이가 160비트예요. 그 해시 값의 길이가 160비트예요. 160비트이면은 얘의 안전성은 2의 80승이 되는 거예요. 충돌 회피 측면에서. 충돌 회피 측면에서 루트로 씌우면 되니까 충돌을 찾을 확률이 50%가 되기 위해서는 2의 80승계의 해시를 다른 값들을 해시해 보면은 그 중에는 똑같은 쌍이 임의의 쌍이 있을 확률이 5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이제 루트가 씌워지게 되는데 2005년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실제 충돌을 찾은 건 아니고 충돌을 찾을 수 있다. 충돌을 찾기 위한 비용이 이만큼 된다라는 거를 이제 그 연구가들이 이제 발견해낸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2의 80승이 돼야 되는데 안전성이 2의 61승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무 약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거를 쓰면 안 되겠어. 이제 SHA-2로 표준을 갱신했고요. SHA-2는 만들면서 해시 값의 길이를 하나로 고정하지 않고 224짜리, 256짜리, 386짜리, 512짜리를 네 가지 버전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르면 되는 거죠. 난 좀 더 안전한 거 원할래. 그럼 더 긴 길이를 쓰면은 이제 충돌을 찾을 확률이 더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취약점이 있더라도 충분히 안전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많이 쓰는 게 이제 SHA-2고요. 근데 이제 SHA-2는 원래 본질적으로 SHA-1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여전히 머클 댐갓 구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SHA-3라는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표준화 작업을 진행했고 2015년도에 캐샥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SHA-3로 채택을 했습니다. 지난번 그 AS 때 소개했던 것처럼 이제 공개적으로 제안 요청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 표준화 기구에서 이제 선정을 한 거죠. 그게 캐샥이고 SHA-3가 되겠습니다. 근데 SHA-3가 됐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웹에서 인증서들 보면 SHA-3를 쓰는 게 아니라 여전히 RSA SHA-2를 쓰고 있어요. 해시 함수로 SHA-2를 이용하고 있고 전자서명할 때 이제 전자서명 알고리즘은 RSA를 쓰고 있거든요. 여전히 SHA-3가 아니라 SHA-2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이 만들어진 지는 꽤 오래됐는데 이제 기존에 쓰던 것이 이렇게 새로 안 바뀌는 거죠. 이게 빠르게 뭔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쓰면은 보안에 아주 문제가 있으면 빠르게 바꿀 텐데 그게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있는 건 아니니까 위험하다고만 하는 거니까 이게 빠르게 안 넘어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SHA-3가 표준으로 채택된 지는 꽤 오래됐지만 이제 여전히 현장에서는 SHA-2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 SHA-2보다는 SHA-3 쓰는 게 더 나을 텐데도 뭐 여전히 이렇게 SHA-2를 계속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SHA-3는 이제 지금 그 SHA-2 이전과 달리 이제 아까 소개했던 머클 댐갓 구조라는 걸 쓰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해시 값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SHA-1의 내부 모습을 내부 모습 봐봤자 우리가 뭔가 느낄 거 별로 없고요. 근데 이제 얘는 이제 512비트 단위로 블럭 단위로 쪼개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고 머클 댐갓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블럭은 요 데이터로 채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나눠져도 얘도 또 채우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지 길이가 늘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블럭들을 512비트 나눠서 이 내부적으로 쓰는 요 함수는 이제 블럭 암호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B1이 키가 되는 거고, 얘가 암호화를 할 값이 되겠고, 그거의 결과로 요 값이 나와요.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이제 초기 값이 아니라, 초기 값은 이렇게 결정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항상 시작할 때는 요 값을 이용해서 이제 그 해시 값을 계산하게 되는 거고요. 요 값이 들어와서 첫 번째 블럭을 이용해서 암호화를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이용해서 또 두 번째 블럭으로 요 나온 값을 암호화하고, 요게 이제 반복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머클 댕갓 구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요런 요 X와 메시지 X와 Y가 결합된 거에 해시 값을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은 원래는 요 초기 값을 이용해서 요 메시지들을 계속 블록 단위 나눠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hx를 요 값으로 막 하다 보면 어떤 최종 값이 나오겠죠. 그 최종 값을 이용해서 y를 또 여기다 넣어서 계산하면은 얘와 얘는 똑같아질 수가 있어요. 단 똑같아지지 않는 이유는 요 x 할 때 여기에 뒤에 뭐가 붙어요? 채우기가 붙겠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이 x와 y 사이에는 채우기가 안 들어가죠. 만약 채우기가 없다 그러면 이 x, y는 이 x, y 값은 이제 hx를 계산한 어떤 해시 값이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y를 더 빠르게 계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보안적으로도 요 특성 때문에 나중에 이제 맥 같은 데서 보시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합니다. 근데 얘는 블럭 암호지만 우리가 봤던 그 일반 블럭 암호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제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은 뭐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비슷하다고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 데스에서 보시면, 데스에서 우리가 키를 주면 이 키를 직접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 키를 키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넣어서 16개의 48비트 키를 만들어요. 얘도 보면은 512비트를 입력하면 80개의 32비트 블록으로 확장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라운드 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가 80번 돌면서 각 라운드마다 저 32비트 키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는 형태로 샤1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샤3는 이제 저런 식으로 머컬 댐갓 구조를 하고 있지 않고, 이제 어떤 구조라고 그러냐면 스펀지 구조라고 그래요. 스펀지 구조. 그래서 스펀지 구조는 뭐냐면, 스펀지는 물을 쭉 빨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빨아들이는 걸 뭘 빨아들이냐면 내가 해시해야 될 값을 빨아들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짜면 다시 흡수된 물이 나오겠죠. 이 나오는 게 해시 값입니다. 근데 이 나오는 값에는 제한이 없어요. 필요한 만큼 계속 짜낼 수가 있습니다. 연속해서. 그래서 그런 물을 흡수하는, 데이터를 흡수하는 파트, 그리고 이 흡수가 다 끝나면은 이제 짜는 파트. 이 짜는 데서 이제 내가 필요한 그 해시 값의 길이를 이제 취하시면 되는 거고요. 더 많은 걸 취하고 싶으면 더 많이 취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될 게, 원래 해시 함수는 머클 댕가드가 충돌 회피 함수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안된 이후에는 다 그 형태대로 해시 함수를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좀 새로운 형태의 구조로 이제 해시 함수를 만들고 있다. 샤3부터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길이는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해시 함수까지만 설명드리고, 요